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이 2018년 5월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위안화 강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해외 여행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M&A가 제동이 걸리면서 달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위엔화는 절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위엔화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절상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해외 증권 투자를 지금 장려하고 있고요. 또한 월요일부터는 전격적으로 외화 예금에 대한 지급 진비율을 5%에서 7%로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외화 예금액은 무려 1조 달러가 넘는데요. 6월 15일부터는 20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위엔화는 그래도 6.3위원대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행진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연초 수준까지 약세 추세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태고요.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제 상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위나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연하게 떨어진다든지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까지는 위나 강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위안화 강세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강세가 이어진다면 중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는 때 아니게 지금 화랑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4일 연속해서 중국 증시의 거래 대금은 1조 위엔을 돌파했습니다. 1조 위엔이 넘는다는 것은 강세장에 들었다는 신호가 되고요. 또 24일 이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을 보면요. 무려 8조 3천억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거의 폭발적으로 중국주를 사자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V자형 경기 회복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또 경제 펀더멘탈도 양호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격렬했던 대립도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데요. 환율 보고서에 그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이 보류가 됐고요. 미국의 투자 금지 리스트에 샤오미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 A 증시에 대한 투자 자금들이 연일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MSCI라든지 FTSE와 같은 국제 투자자들이 보는 지표에서 중국물에 대한 투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수와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 쪽에서는 중국 비중을 지금부터 막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운용 담당자의 그 재량권이 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을 지난주서부터 이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국에서 좀 봐야 될 기업이나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네, 위엔화가 절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내수 관련주들이 좋고요. 내수주를 이끄는 중국의 제조 공장이다 보니까 제조업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혁신을 불어넣고 있고요. 서비스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의 탑 100 기업들을 보면요. 중국은 7개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8개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 때문에 국제 경쟁력 약화 때문에 내연 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을 이끄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보고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한 방이 바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동력 전지, 모터,
전기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 자동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부품이 배터리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1위가 CATL이고요. 4위가 BYD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전자와 관련된,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스마트화가 앞으로 대세다 보니까 화웨이라든지 세계 최대 드론 회사의 DJ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래 전략을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칩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부분들도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유망한 업종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스마트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위안화 강세는 또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우리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 코리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 들어와서 위엔화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도 1,105원대까지도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3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에서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화 절상이 되면은 그동안의 수출 악화, 특히 테이퍼링에 따른 그 직격탄을 받는 IT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매도 물량이 계속됐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 때문에 올 한 달만 무려 5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엔화가 그 절상이 되기 시작한 5월 28일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무려 6,42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한국을 떠나려는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되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수출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조선업체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환율 정책과 관련된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주도 성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입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완만한 원화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환 리스크가 경감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수출 관련주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내수와 관련된 원화 강세 수혜주죠. 뭐 백화점이나 항공 그리고 여행, 유통, 정유, 식품,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달러 이야기, 위안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산하 제한 완화 정책인데요. 지금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인구 정책을 바꾼 이유 어디에 있나요? 네, 중국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14억 1천만 명입니다. 뭐 65세 고령자들은 무려 1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인구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제조 강국, 생산성 향상, 그리고 부양자 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실제 공식적으로는 1,200만 명이지만 실제 출생자들은 800에서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가 절실해졌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세자녀 정책으로 바꾼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SNS상에서 달려오는 댓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출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댓글들을 보면요. 돈이 있어야 낳지. 세 명은커녕 두 자녀도 낳고 싶지 않다. 한 명이면 충분하다. 낳는다고 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왔고요. 신화사 같은 경우에는 세자녀 정책 결정 이후에 출산 준비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응답자들의 95%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과 관련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른 호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출생용품이나 유아 관련주가 지금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호재 좀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출생자 수들이 급감하는 것은 아무래도 90년 이후에 태어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든지 경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솟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돈 먹는 3대 기계라고 하는 교육비, 의료비, 집값 부담이 워낙 크다는 거죠.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성인까지 어린아이를 키우는 양육비가 무려 3억 4,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그 의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립교육을 받는다면은 부양비가 무려 7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립 유치원에서 원어민 영어 교육까지 받게 한다면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중산층이라도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도 그 출산용품이나 분유, 육아용품과 같은 종목들이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그 제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중국에서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혼화가 지금 풍비돼 있고요. 또 미혼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초식화, 개인주의, 생활비 상승, 유아 비용 상승,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력을 우선하는 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 분화가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교육비와 관련된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고요. 보육에 따른 서비스도 정부가 좀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값을 또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남녀 성비를 보면은 4천만 명 정도가 남자가 더 많은데요. 정년기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석함, 그리고 자동차 키도 줘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혼인율이 계속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신생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결혼관이라든지 가정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산하 제한을 완화해 준다는 것만 가지고 신생아는 절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산하 제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코인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드리면요. 중국이 한때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량 9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중단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뿐만 아니라 채굴을 금지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 지도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 시점에 맞춰서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금융, 통화 부분과 관련된 패권을 도전하고자 나서는데 미국이 발등을 찍는 게 아니라 의외로 민간 주도의 가상 화폐가 발등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페이팔이나 유니온페이와 같이 5,600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보다도 교환 매개 기능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가상화폐는 그 자체만 갖고 있어도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는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주권에도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데는 아무래도 엄청난 화석 에너지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규제가 없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2024년 정도가 되면은 1억 3,050만 톤의 탄소 배출과 맞먹는 규모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탄소 절감 정책에도 반하고요. 또 가상화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돈 세탁이라든지 범죄 조직의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 주석으로 볼 때는 정적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당분간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절대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